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bouncing ball with vectors라고 하는 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튕기는 공을 이렇게 그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게 x, y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모아서 보는 이 벡터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매번 위치에다가 벨로시티를 더해가지고 그 위치를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자, 제가 잠깐 피그마에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이게 공의 처음 위치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이 화살표의 끝점이 공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빨간색이 벨로시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를 더했을 때 우리는 이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는 어디겠어요? 여기에다가 이 똑같이 우리 벨로시티는 지금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이 빨간색을 더하면 이게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더하면 이게 될 거고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디자인과에는 거의 이과생이 없어서 아마도 벡터, 스칼라 이거를 안 배우셨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우리가 잠시만요. 어디 적혀 있다. 네. 여기 적어 놓은 100에 100 혹은 2.5에 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만약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은 사실상 벡터는 어디에 놓여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벡터라는 개념은 방향과 그 다음에 이것의 길이에 해당하는 속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원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만약 원점부터 이어서 이렇게 쭉 늘어뜨려 보면은 사실상 이런 모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더해지는 것들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벡터의 더하기를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도에 해당하는 벡터도 만약 원점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벡터일 건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할 때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이 벡터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점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끝에 가리키게 되는 지점이 더하기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친구랑 또다시 이 친구를 더한다고 할 때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끝 지점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빨간색이 다시 가리키게 되는 지점, 그게 새로운 벡터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의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덧셈에 여기 뺄셈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은 사실 사칙 연산을 통해서는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번에 다뤄볼 게 바로 벡터 간의 빼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벡터의 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벡터 subtraction 가보면, 자, 이 첫 번째라고 둘 다 회색 선이어서 제가 예제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걸 그랬는데 이미 만든 거니까 고치진 않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중앙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회색 선이 있어요. 이 회색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여기 센터라고 벡터를 만들었고요. create vector width분의 2, height분의 2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중앙을 향해 가는 벡터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의 왼쪽 회색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마우스로 향하는 벡터를 만들었어요. 마우스 X, 마우스 Y. 자, 그래서 검은 선은 결국 무엇이냐? 검은 선에 해당하는 게 마우스 벡터로 향하는 거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벡터를 뺀 결과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자, 우리는 이 친구한테 이걸 더하면 이게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뭐가 나오냐? 정확히는 헷가닥 뒤집은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이거를 빼면은, 자, 방금 전에 말은 잊어주십시오. 다른 세계의 손우성이 잘못 말한 겁니다. 예. 여기서요. 이거 빼면은, 네,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뒤집힌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빼면 이게 나와야 맞아요. 네. 그대로 방향 이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나오고요. 그거를 만약 그리면 여기에다 그려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교수님 지금 그려주신 거에는 쟤랑 이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하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나머지를 잠깐 하이드를 하면은 자, 이 친구, 이 두 개가 약간 회색이죠? 요거에 대한 subtraction 한 결과, 그러니까 빼기를 한 결과를 제가 그림을 그냥 그리면 여기에 그려져요. 여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캔버스에서 밖에 나가 있는 거라서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원점을 여기로 잠깐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거를 이어주는 것 같은 결과물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려진 지점 여긴데 옮겨서 여기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다 써먹냐? 이거는 뭐 뒤에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텝 6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index.html 들어가서 스텝 6 이렇게 할 거고요.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스텝 6로 가볼게요. 5라고 적혀 있네요. 6라고. 자, 그래서 6 들어가면은 그냥 빈 코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벡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면 먼저 만들게요. set canvas container 이렇게 만들고 이미 만들어 놨죠. 캔버스라고. 그 다음에 3대2 비율로 만들 거고요. true로 해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잘 그려졌는지 백그라운드에 이번에는 연어 색깔을 넣어볼까요? 살몬. 네, 연어 핑크가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벡터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let center 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let, 이번에는 마우스를 향해 가는 마우스, 제가 마우스라고 이름 지으면 이게 이미 지정된 변수일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일부 변수 이름을 쓸 수 없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무서워서 그냥 마우스 V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CV 완전 줄여서 합시다. MV로 합시다. 센터 V, 마우스 V. 자, 그런 다음에 CV 같은 경우에는요, create vector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width 분의 2, height 분의 2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draw에다가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합시다. background는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라인을 그을 건데 0,0에서부터 센터 V의 X랑 센터 V의 Y를 그려달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저게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스트로크 weight라고 하는 거를 2로 두께감을 좀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라인 색깔은 스트로크 컬러를 제가 자주 쓰는 CSS 컬러 중에 하나죠. 콘플라워 블루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완전히 고정되겠죠? 0,0에서 여기를 향해서 쭉 뻗어 있는 요런 선이 됩니다. 이게 벡터를 시각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벡터를 시각화한 거고요. 벡터는 사실 여러분한테 그 개념을
과연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벡터는 방향을 가진 그쪽으로 뻗어가는 힘, 속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벡터를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센터로 뻗어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반면에 또 다른 벡터를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번에는 MV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MV는 create 벡터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MV에다가 MV에 X랑 Y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MV.X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마우스 X, 그 다음에 MVY에다가 마우스 Y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로 뻗어가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MV, 그 다음에 MV로 바꿔주고 여기 컬러는 자, 기억하고 있는 색이 크림슨 레드 넣어볼까요? 레드? 크림son 레드입니다. 크림슨 레드, M이 들어갔군요. 네. 크림슨 레드는 없나봐. 그런 색은 없나? 잠시만요. 네, 방금 확인해보니까 크림슨 레드는 없고 그냥 크림슨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X를 향하는 거랑 마우스 Y를 향하는 벡터를 0,0에서부터 뻗어가지고 시각화한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를 화면에다가 그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자, 결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sub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sub에다가 cv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이 시점의 마우스 벡터는 이 마우스를 따라가는 그거이신데 이때 MV에다가 CV를 빼버리면은 이때부터 MV는 이 콘플라워 블루와 이 마우스를 이어주는 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진 그리고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각화하면은요. 원점 기준으로 시각화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MV에다가 여기다 선은 어떤 색으로 해줄 거냐면 이때는 화이트로 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잠깐만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이 피그마로 가지고 와보면요. 자, 잠깐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온 건데요. 자, 그럼 스크린 캡처를 해왔는데, 자, 이 선 있죠? 이 선을 여기에다가 갖다 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이 친구한테서 얘를 뺀 거거든요. 이 선홍색에서 이 콘플라워 블루를 뺀 거란 말이에요. 이 콘플라워 블루의 끝점, 그러니까 벡터의 끝부분에다가 요거를 갖다 대면은요. 투명도를 좀 먹여야겠죠. 슉슉슉슉슉 이렇게 하고 투명도를 좀 줘볼게요. 50%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즉, 얘한테서 얘한테로 향하는 그 벡터를 알아내고 싶다. 어떤 특정 점에서 다른 특정 벡터로 향하는 벡터를 알고 싶다. 그런 걸 할 때 빼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점에서 마우스 X로 향하는 벡터를 구해내고 싶다라고 할 때 마우스 X에서 원점을 빼면 돼요. 이 중앙점을.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야 될 때 내가 있는 지점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가야 되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표 지점에서 내가 있는 지점만큼을 빼면은 내가 가야 할 만큼의 거리가 나오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그리기 위해서 약간 특이한 함수를 하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원점을 옮겨주는 함수가 있어요. translate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mv 서브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translate라고 한 다음에 translate 하는 지점은 어디로 translate를 할 거냐면은 우리 원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중앙점에 해당하는 위치로 translate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면 네,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점 변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좀 더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트랜슬레이트를 넣지 않으면 원점에서부터 이게 그림을 그린 거다 보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 아래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상대적인 거리 관계가 이렇게 우하향 쪽 방향을 향하지 않고서는 화면상에 이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려면 원점을 이동시켜서 보여줘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자, 이 벡터 서브스트랙션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벡터에서 다른 벡터로 향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라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되냐라는 그 정도를 얻어내는데 쓰이는 게 보통 그런 목적에도 쓰이는 게 벡터 서브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 말고 벡터의 빼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